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진로 과정이라고 해서 여기 분홍색이 물리고요. 여기는 베이지색이 화학이고요. 여기는 연두색이 생명과학이고 여기 하늘색이 지구과학이고요. 그러니까 물리투, 화투, 생투, 지투를 1년 교재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교재로 바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 4차 교육 개정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뭐 붙였다 뗐다 옮겼다 붙였다 뗐다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목은 내신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곧 내년이죠. 2026년도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이걸 선택하시면 요거는 전적으로 내신에만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수능에는 안 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신에만 올인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분이 서울대는 내신 성적표를 다 냅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고대는 과마다 차이가 나는데 보통 3+1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4과목 중에 3과목 그리고 여기에 있는 4과목이죠. 그걸 나누는 거니까요. 그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제출해라라고 내신 성적표를요.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외에 인서울권에서는 보통 고2 과정의 과학탐구에서 3과목 정도, 2과목 정도를 요구하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과목 정도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 중점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해서 물화생지를 다 하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하려는 아이들이 있는데 물론 그 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그 과정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 정말 다행인데요. 나중에 시험 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시험 대비 애들이 눈이 퀭해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집중이수제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세 과목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등급을 높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집중이수제 때문에 집중이수제가 아니라 그 과학중점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한꺼번에 몰아서 많이 하는 게 꼭 장점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 자녀분이 체력이 좋고 열정이 넘치면 과학중점반도 선택할 만하기는 한데 아이가 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힘들면은 조금 힘들면은 이렇게 쓰러지는 스타일이면 좀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성적 관리를 해야 될 과목을 줄여주는 것도 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대 가시려고 그러면 이제 다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건 선택이니까 내신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니까 이제 2년 뒤에 2027년에 수능을 볼 때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아까 제가 예측은 해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는 이 종이 딸랑 한 장입니다. 제가 이것도 다운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통합과학 예시문항이라고 나온 문제도 이 한 문제가 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었어요. 이게 2015년도에 개정교육과정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한 문제 딸랑 실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청에서 아직 갈피나 방향을 못 잡고 지금 그러니까 내놔라 제시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냥 2015년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붙여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뭐 대부분이 어떻게 예측을 하시냐면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급상승할 것이다.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청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꿔서 그냥 A등급이면 그냥 다
만점 처리를 해버리면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고 고3이 됐을 때도 이제 뭐 학원을 또 다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을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도 답을 지금 상반기에 준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나와봐야 짐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걸로 고2 과목에서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고1 통합과학이야 라고 해서 난이도를 높여서 수능 과목을 수업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동명여고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물리 일부, 물리 가속도를 하시는데 물리 일부를 제외하고는 딱히 심화 과정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좀 시험 문제를 안 틀리는 데 더 집중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올해는 혹시 몰라서 조금씩 지금 기존에 동명여고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지금은 약간씩 그 아까 말씀드린 선정은 너무 나갔어요. 생투를 내가지고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 대성 선정 수준으로 아까 얘기했던 물화원 세원 지원에서 일부를 동명여고 기존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도 제가 조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 좀 해야지 나중에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혹시라도 변화가 이렇게 교육과정 개정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나중에 시험 대비에 대응하게 되면 너무 늦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동명여고반도 기본 수업에다가 심화 수업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계획표를 짠 게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1년에 각 학교별로 그 시험 범위를 체크한 건데요. 올해는 학기 교재로 바뀌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3.2.2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두 주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물의 유전 심화다라고 해서 따로 체크를 해가지고 돌아나온 생원 지원 부분도 제가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 지구과학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대성선정 송실도 지구과학까지 그렇게 심화로 하진 않아요.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는 지구과학 원의 4단원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요거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 결합 요거는 제가 심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3월 달부터는 다시 중간고사 범위를 대비하고 중간고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화를 넣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일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원소의 주기성에서 원자의 전자 배치가 화학 원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성도 쓰고 있고 송실도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일 요거도 써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을 요걸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달부터 진행하면 방학 때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했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는 다시 그러니까 거의 한 학기 그러니까 통합과학원은 거의 끝냈고요. 3월 달부터는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그 진도를 다시 나가면서 핵심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면서 이제 애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제 동명여고도 그 작년 재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거짓말을 못한 거예요. 그 영어 수학이 문제시면요 과학 보내지 마시고 그냥 과학은 인강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되면은 저도 이제 애들한테 듣는 정보가 있으니까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때 가가지고 뭐 옛날하고 똑같이 한다. 아 몰라. 그 고3이 돼서 수능 보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몰라. 그럼 옛날에 했던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영수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시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학도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과학 얘기였고요. 요번에 새로 나와 있는 그 교과서의 8종 교과서의 주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작년 통합과학에 비해서 변경된 내용은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래도 굳이 다르다라고 하면 1단원의 과학의 기본형 측정 표준과 정보가 있는데 이게 사실 2015년 물리학 원의 맨 앞단원에 있다가 사라진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비중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작년에 기출시험지가 없는데 그렇게 난이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 아니고 원래 통합과학에서 작년까지는 신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라고 바뀌면서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물리학 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시험지도 없지만 혹시라도 자녀분이 그 작년 수업이라든가 작년 과학 교과서 기준으로 공부하셨다면 요거는 조금 더 추가로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거에 없습니다. 제가 물리학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데 요거는 물리학 선생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출 시험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출이라면 굳이 하다면 물리학 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명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1티어급에서 난이도를 제일 어렵게 내는 게 생명체를 구성한 물질 중에서 핵산하고요. 그리고 사가프의 법칙, 그리고 유전 정보의 흐름, 그 생명 중심 원리라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도 흉내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이 화학이고요. 세 번째로 어려운 게 이게 지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소위 물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자녀분들 그 과학 탐구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시면, 야, 이거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거 반도체는 추가돼가지고 이거 따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더라. 그런 것만 해도 넌지시 조언을 해주시면,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다 알아보는구나. 사실 표현은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어머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아내가 나 모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넌지시 뭐 톡 주고 뭐 해주면 되게 표현은 되게 감동 먹잖아요. 말을 못해도. 그렇게 해서 자녀분한테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원에 아까 실력파 영어 선생님인 서동욱 선생님 말씀드렸는데요. 이 서동욱 선생님이 조금 뭐랄까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굉장히 진중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신데 좋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